오늘 이제 USTC 매수 포지션 셋업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원래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어떻게 포지션 셋업하는지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본 내용을 좀 복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강의를 저희가 유료로 해놓다 보니까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체 라이브로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대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PT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USTC에 대한 매매를 진행했던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매수 포지션을 어떻게 셋업했는지 그 셋업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보면 USTC가 좀 숏스퀴즈와 동반하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하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걸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DC는 코인이에요. 코인 종류고, 포지션 셋업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다 따온 거고요. 먼저 삼각수렴이랑 숏스퀴즈를 활용해서 근거를 잡았던 건데, 어떤 거냐면 USDC라는 코인 차트를 받고 바이낸스에서 이제 선물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차트였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선을 조금 그리다가 보니까 바로 삼각수렴이 보였고, 저는 차트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수렴하는 차트들은 데이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뒤에서 삼각수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수렴하는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게 상승에 가까운 건지 하락에 가까운 건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를 같이 먼저 봐버리면 이게 매수세가 우위가 있는지 아니면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먼저 차트를 본 다음에 저는 이제 코인얼라이즈에서 USTC 이제 데이터를 먼저 까봤어요. 그랬더니 CVD가 이 두 번째고요. CVD가 증가하고 있었고, 미결제 약정이 이건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게 보였고, 펀딩 레이트가 음수값이 좀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근거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봤을 때 이거 수렴의 끝에 말단에 이제 완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나올 건데, 데이터가 이런 상태니까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겠다 싶어서 원래는 근거를 쭉 적어드린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은지 그 타점이라던가 이런 걸 좀 안내를 드리는데, 카피 트레이딩 하라고 타점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근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손익비라던가 타점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한번 참고하시라고 좀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좀 급했어가지고 보면 29일에 3시에 먼저 이제 가격대 먼저 알려드렸었어요. 그런 다음에 3시 2분에 이제 급하게 근거들을 써드렸던 거고,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그러면 삼각수렴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인데, 삼각수렴의 처음 부분이 아니라 이 끝단, 말단 부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든 아니면 이탈을 하든 방향이 나올 단계였습니다. 여기 보면 삼각수렴의 하단에서, 뒤에서 차트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삼각수렴의 하단에서 지지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 스윙 하이가, 우리가 삼각수렴이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는 스윙 하이라 그러고, 여기서 이걸 실패하면 스윙 벨리얼 패턴이 나타난 다음에 스윙 로우로 전환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단에서 지지 나온 다음에 스윙 하이가 되면서 돌파가 나타날 걸 기대한다라는 거였고, 그 이유가 CVD랑 OI가 증가하고 은펀비의 심화에 따라서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 펀비를 지급받으면서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숏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드린 게 잘 이해가 안 가실 가능성이 큰데, 뒤에서 근거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포지션 셋업한 것 중에서 하나씩 근거를 볼 건데요. 삼각수렴이고, 수렴의 진행 중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앞전 차트에서 거래량은 이제 표시를 안 해드렸었는데, 위에서 보시면 삼각수렴이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땐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심리적으로 추세를 못 정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심리를 정하는 구간 동안, 수렴 기간 동안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칭 삼각 패턴에서 쪽으로 돌파할지 아니면 이탈할지는 거의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 N수를 늘려서, 표본을 늘려서 통계를 내봤더니 그렇게 확률이 나더라라는 거고, 오늘 USTC에서도 대칭 삼각 패턴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던 추세였어요. 보면 여기서 삼각 패턴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던 추세였고, 저는 이제 CVD랑 OI랑 그런 뒤에 말씀드릴 근거들 때문에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이걸 돌파하기 전에 이 지점에서 엔트리를 냈던 거고요. 엔트리를 낸 다음에 보면 삼각수렴에서 돌파할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뒤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량이 더 증가를 했었는데, 이런 거래량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오는 추세가 진짜 추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휩소일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펄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거짓 이탈이라 그러죠. 거짓으로 상방 이탈될 가능성이 큰데, 제가 이제 저는 CVD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삼각수렴이 아직 돌파가 나타나기 전에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삼각수렴의 특징상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거래, 이 돌파가 조금 찐 돌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신뢰도가 상승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VD를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CVD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강의 정규 강의에선 설명을 드렸었는데 CVD라는 거는 Cumulative Volume Delta라는 거예요. Cumulative라는 거는 누적된다라는 거고 볼륨은 우리가 아는 거래량이죠. 거래량. 그리고 델타라는 건 어떤 그 값의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 거래량, 바이 볼륨이랑 셀 볼륨을 뺀 이 값이 델타라는 거고 이 델타가 계속해서 누적되면 어큐뮬레이션 되면 그거를 CVD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매수 거래량이라고 하고 매도 거래량이라고 하면 사실 거래량인데 그게 어떤 게 매수 거래량인지 매도 거래량인지 일반적으로 잘 모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매도를 하려고 더 높은 가격에 걸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00원에 샀는데 120원에 팔겠다고 매도를 걸어 놨는데 그걸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들어오면 그건 매수 거래량으로 잡힙니다. 근데 내가 100원에 샀는데 못 팔고 있는 거예요. 더 높게 팔고 싶은데 못 팔고 80원으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들어가면 이제 매도하려는 사람이 접근해서 그걸 가격을 취하게 되면 매도 거래량으로 선물해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거래량이랑 매도 거래량은 이게 살려는 사람이 우위가 있냐 아니면 팔려는 거에 의도에 의해서 가격이 체결되느냐 따라서 매수 거래량으로 잡히냐 매도 거래량으로 잡히냐의 차이인 거고 즉 매수 거래량으로 잡힌다는 건 가격을 더 높은 구간에서 팔려고 해도 그걸 잡아먹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즉 이 거래량이 0보다 크면 이 차이가 크면 매수세에 의해서 매도세가 흡수되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캔들로 보자면 음봉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걸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어요. 이 양봉 값이 더 큰다 그러면 이 가격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하려는 하락세를 잡아먹으면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거래량에서 보자면 매수 거래량의 누적이 크다라는 건 매도세를 흡수하면서 점점 하는 거를 내가 잡아먹으면서 상승하려는 여력이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USDC의 CVD가 상승 추세로 변경하고 있었다는 건 변곡을 주고 상승한다라는 건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려는 사람이 많은 매수 거래량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다음으로 OI,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미결제 약정인데 이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고 있던 것도 USDC 매수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거냐면 미결제 약정은 이제 거래량이랑은 달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포지션을 잡으면 그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롱 포지션을 들어갔다 그러면 매도 주문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팔기 위해서. 그리고 숏 포지션을 들어가면 그걸 팔기 위해서 이제 바이 주문을 넣겠죠. 그렇게 해서 바이랑 셀이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씩이 생기면 이게 매칭이 되면 한 쌍의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즉 주문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이만 계속 많고 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만 많고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문을 안 넣으면 예를 들어 바이가 4개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셀이 하나의 주문이 들어오면 이건 미결제 약정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문 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되면 미결제 약정이 4개가 되는 겁니다. 즉 미결제 약정이 많아진다라는 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매수든 매도든 주문을 하려면 그 포지션을 잡아야 되니까 자금이 들어와서 그 포지션을 취해야지 어떤 바이 주문이든 셀 주문이든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문의 쌍이 많아진다라는 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오픈 인터레스트가 증가한다라는 건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든 기존 참여자들이든 포지션을 오픈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신규 추가 자금의 유입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세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넣는 거잖아요. 얘가 횡보할 게 뻔한데 자금을 넣는 경우, 주문을 넣는 경우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인터레스트가 증가했다는 건 시장 활성도가 증가하는 건데 그때 CVD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매수세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고 있었고 CVD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때 펀딩 레이트가 음수값이 엄청 과열돼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숏스퀴즈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숏스퀴즈의 예시입니다. 여기에 숏 물량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숏을 치고 싶은 물량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가격은 사람들이 매수 볼륨이 들어오고 있어요. CVD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게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변동성이나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이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자금이 매수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는 건 이 위에 숏 포지션이 깔려 있으면 이걸 청산시키면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고배율 같은 경우에는 청산시키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저배율 같은 경우에 이게 갑자기 밀고 올라오면 자기들이 숏 포지션을 빨리 팔아버리면서 종료하는 경우도 있겠죠. 종료하고 청산될 가능성이 여기에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하나씩 종료하고 청산되다 보면 여기 위로 물량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쥐어짜듯이 밀고 올라가는 게 숏 스퀴즈인 거고, 그래서 USTC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삼각 수렴에서 하단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게 반반인 건데, 수렴 패턴에서 반반인 건데, 매수세가 들어오는 CVD가 컸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자본 유입, 시장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했고, 이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윗구간에 숏 포지션이 많이 몰려 있는데 얘를 터트리고 나면 한 번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즉 삼각 수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리테스트를 주더라도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이제 USDC의 매수 근거들이었던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제가 올려드린 것도 빨리 올려드렸었는데 아까 3시에 올려드렸는데 한 12분 만에 갑자기 이걸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플랜이 전달되는 시차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보자마자 바로 카피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매매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게 삼각수렴을 돌파했지만 돌파한 거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어떤 걸 보고하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떤 추세선이라든지 지지 저항값을 돌파하거나 이탈했을 때는 거의 한 90%는 리테스트가 나타납니다. 즉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리테스트가 나타나는 구간을 노리라고 한 거예요. 즉 불리시 리테스트에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분할 진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돌파한 다음에 보면 여기서 리테스트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하락으로 이탈한 다음에 다시 그 추세선, 여기는 원래가 이제 서포트가 나타나면서 S, 지지가 되던 구간이었죠. 근데 이걸 이탈함에 따라서 S였던데 이탈하니까 SR로 플립됩니다. 레지스턴스, 저항으로 플립되는 거죠. 저항으로 플립된 다음에 다시 이 저항 구간을 리테스트 했는데 돌파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걸 우리가 베어리쉬 리테스트라 그래요. 약세 리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하락하고 있었죠. 아까 전에 삼각 수렴에서 하락하고 있었던 걸 돌파했잖아요. 돌파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서 여기는 원래는 레지스턴스였겠죠. 근데 돌파함에 따라서 여기가 서포트로 변하는 거고, 그걸 RS 플립이라 그럽니다. RS 플립된 레벨을 다시 리테스트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다시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걸 불리시 리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불리시 리테스트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제가 이게 돌파한 다음에 무리하게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컨펌 될 때 이게 찐 상승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불리시 리테스트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때 추격을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리시 리테스트라는 건 원칙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동반되진 않았어요. 앞에 추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는 증가가 됐었는데, 여기서 나타났을 때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타나진 않았었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걸 처음에 뚫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으면 아마 불리시 리테스트 없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근데 먼저 플랜이 나갔던 위치는 여기였고, 여기서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불리시 리테스트를 안 주고 쭉 밀고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리테스트 후에 이제 분할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오늘 지금 아까 전에 매매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고, 여기서 자세히 이걸 살펴보면 돌파한 다음에 이 돌파에서 거래량이 아까 진행하던 시점에서는 이만큼이 안 터지고 여기 나왔던 거래량보다 작게 터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테스트 하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었고, 보면 약 2번의 리테스트를 줬기 때문에 진입 구간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한 거고, 여기서 상승할 때 이 불리시 리테스트가 컨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진짜로 이 상승이 컨펌 된다라는 건 여기 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제 불리시 MSB,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리테스트 후에 MSB가 컨펌이 되면 이건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리테스트 한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아직까지는 MSB가 컨펌이 안 되니까 다시 하락 이탈할 가능성,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게 불리시 MSB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가 나타난 거고, 그때 거래량이 아주 강하게 동반됐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를 리테스트 안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숏 스퀴즈가 터진 구간인 거고요. 그래서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는 우리가 네이버에도 예전부터 많이 올려드렸던 자료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그런 고점 나오고 나서 다시 어떤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돌파할 때 이 고점들을 돌파하면 불리시 리테스트, 불리시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를 떨어지면 이거는 베어리쉬 MSB, 베어리쉬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불리쉬 MSB가 나타나면서 강한 찐 상승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상승이 됐어요. 근데 이 매수 포지션을 셋업한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한 5%, 10% 이렇게 막 상승하다 보면 중요한 지지나 저항 구간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얼추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애들은 여기쯤에서 분할 수익 실현해야지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퀴즈를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애들은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이 상승의 힘이 어디까지가 올라갈 건지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래량을 보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RSI 같은 걸 보시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PE적 관점이랑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에서 제가 CVD랑 OI, 펀딩 레이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수익 실현을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지, 또는 이제 매수 포지션을 종료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언제 하는 게 좋을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트 주제인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상승이 나타날 때, 숏스퀴즈 상승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언제쯤 불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한 거고요. 먼저 PE적인 근거를 보자면, 여기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상장 저점이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보통 상장 저점이나 고점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쭉 수평선으로 그었을 때 여기 정도를 일단은 보고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이 윗구간이 하락이 컸잖아요. 하락이 큰데 임밸런스로 하락을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흘러간다라는 건 여기서 매수 매도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균형 가격을 이뤘다는 건데,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이렇게 강한 힘으로 내려가는 건 여기서 충분한 가격 형성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호가가 중간에 비어 있는 구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균형 가격이 아니라 불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가격대는 저항이나 아니면 지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즉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위가 임밸런스 구간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뚫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했던 거는 여기까지는 너무 먼 범위였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까지가 거의 40%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시작을 했었고, 우리가 높은 지점에서 어디가 저항 구간이냐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을 PA적인 근거들을 보고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그럼 진짜 상승이 나타날 때 어떻게 수익 실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냐인 건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수익 실현을 하는데 분할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분할이 어떤 의미냐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다 털지 말라는 얘기로 이제 디스코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이제 리커데이션이에요. 청산 물량을 나타내는 거고, 이 초록색이 숏 청산을 나타내는 거고, 이 빨간색이, 핑크색이 이제 롱 청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청산이라는 거는 포지션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청산가가 돼서 청산되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수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조기 종료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이 나오면서 숏 포지션이 청산되고 롱 포지션이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숏이 청산되는 거고 롱이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숏 같은 경우에는 바이 주문을 내놨을 거고, 롱 같은 경우에는 셀 주문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문들이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없어진다라는 건, 원래 이렇게 되면 미결제 약정이 하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문들이 사라지니까 쌍이 없어지니까 하락해야겠죠. 둘 다 없어져도 하락하는 거예요. 하나만 없어져도 하락하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계속 상승해요. 안 빠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포지션들의 청산이 나타나지만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오는 건 결국 거래량이 터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볼륨이 터진다는 건데, 그 볼륨이 CVD가 상승 추세에 있어요. 이러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숏이 청산되면서 스퀴즈가 나타나면서 숏 물량이 없어지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롱 포지션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조기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물량들을 또 새로운 매수 세력, 신규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채워주고, 위에 있었던 숏 포지션들이 워낙 많았었죠.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랑 숏 포지션이 청산됐어도 위에 이렇게 깔려있던 숏 포지션에 있었던 물량들이 많았고, 거기서 신규 CVD 매수 볼륨이 들어오니까 다시 이게 쌍으로 지어져서 미결제 약정이 유지가 되고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워낙 많았던 숏 포지션, 이렇게 숏이 위치가 돼 있었는데 얘네가 워낙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 중간에 여기가 숏이고 여기가 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얘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롱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쌍 정도가 미결제 약정이 있었다고 하면 얘들 청산되면서 없어졌지만 더 많은 매수 볼륨이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4개로 늘었죠. 즉 그러면서 매수세 볼륨이 들어오고 미결제 약정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거는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지속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쇼청산 물량이 나타나고 스퀴즈가 발생하는데도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건 추가적인 주문이 지속해서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때 CVD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건 신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워낙 많이 위치했었던 펀딩 레이트 음수, 즉 위쪽에 있었던 매도 포지션이랑 매칭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팔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요 구간을 버티면서 제가 여기에는 이제 더 캡처를 넣진 않았는데, 이 풀TP가 됐을 때 풀TP가 됐을 때도 50에서 70% 정도만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지를 보면서 이제 여기서 정리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 위에서 좀 더 정리가 됐다 그러면 갖고 있다가 이것 뚫는지 보면 되겠죠. 이 상장 저점 뚫으면 더 강하게 상승 나타날 거니까 이럴 땐 내가 매수했던 이 중에 한 10%만 남겨 있어도 이 상승 구간에서 먹으면 꽤 큰 수익이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감소하고 CVD가 감소하니까 새로운 신규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매수세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단기적인 상태가 되니까 내가 단기 거래를 했다 그러면 리스크를 제거하고 일정 물량을 남길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포지션을 정리를 과감하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쇼키 스퀴즈 과정에서 나타날 때 이런 PE적 프라이스 액션적 이론으로 지지 저항 구간들을 보면서 주요 저항 구간에서 이제 수익 실현 같은 걸 하는 걸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차트적인 근거 말고도 차트에 더해서 이렇게 우리가 CVD, OI, 펀딩 레이트, 그다음에 리코데이션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석해서 과연 지금이 더 올라갈 시기인지 아니면 이제는 매수세가 그만 들어오면서 수익 실현을 과감하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USTC는 결국에 40% 정도 상승 나타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디스코드에 계셨던 분들은 같이 수익을 많이 보고 종료를 하였습니다.